안녕하세요. 드로잉과 스케치 강사 고정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든 물체의 기본 뼈대인 육면체, 원기둥, 구의 명암에 대해 설명하고 그 예시로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놓고 명암을 표현해 보았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격정적인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 작가인 딜라크루아의 여인에 대한 연구를 명암과 터치로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인은 침대포 위에 누워있는 와상 누드입니다. 르네상스 이후 화가들은 비로소 인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의 작품입니다. 몸은 기본적으로 원기둥의 요소를 가지고 그 위에 또 다른 긴 원기둥인 팔과 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결을 인체의 근육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터치를 쓰면 되게 좋겠죠? 자, 그러면 딜라크루아의 작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빛이 어디서 오고 있나요? 잘 살펴보시면 여인의 이쪽에 빛이 오고 있죠? 여기 아래 엉덩이 쪽에 그림자가 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온다고 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어둠이 표현되었어요. 자, 이 살결을 표현을 할 때는 방향을 근육이 우리 사람을 쓰다듬을 때 방향이 있죠? 그 방향으로 터치를 해야 됩니다. 몸이 커다란 원기둥에서 다리가 오른쪽, 왼쪽 다리가 지금 옆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햇빛을 받으면서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지고 있고요. 이쪽 윗부분에 빛을 받아 아래쪽에 약간의 등뼈, 척추, 그리고 엉덩이도 위에 다리 있는 부분과 아래 다리 있는 부분에서 다 아래쪽에 여기 햇빛이 받는 원기둥이면 아래쪽에 지금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둠이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다리보다는 그 아래쪽에 있는 다리는 둘이 접히면서 윗부분에 그림자가 고여서 더 어둠을 표현하면 됩니다. 둥글게 몸을 원기둥으로 생각하시고 말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몸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물체이기 때문에 직선이 나올 수가 없지요. 대부분 곡선을 사용을 하는데 큰 덩어리는 큰 선을 이용하고 작게 조금씩 옆으로 넘어가는 선들은 작은 표시로 하면은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지요. 자, 이쪽 머리가 있는 부분은 또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림자 표현을 해줍니다. 어깨를 둥글게 우리 날개뼈 있는 데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 밑에를 해주시면 되죠. 몸의 근육 하나하나를 다 느끼면서 방향을 섬세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거친 선이나 직선은 하지 않습니다. 자, 얼굴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기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이기도 하죠. 구 뺨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햇빛이 위에서 받고 귀 표현. 그리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비해서 아주 까맣죠. 까맣기 때문에 더욱더 색깔이 들어가고 더 촘촘하게 하면 됩니다. 머리도 이렇게 드러나오면 가르마가 타지면서 머리가 흘러내리는 그 결이 있죠. 그 결대로 표현을 하시면 편합니다. 웨이브 짓는 그 방향대로 표현을 해주세요.
가르마를 잘 타시고 머리 하얀 부분은 가르마를 남겨놓으시고 하시고, 낭만주의 시라서 되게 격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눈 부분이나 그런 데는 좀 가면을 쓴 것 같이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이 괴고 있는데 괜 손은 머리카락이라서 또 어둠이 있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는 이거 하나가 5개의 원기둥입니다. 원기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손 아래에 침대 시트에 닿는 부분은 그림자가 지죠. 그 그림자 지는 부분을 같이 침대 시트 결에 따라서 표현을 해줍니다. 침대 시트와 여인의 몸이 만나는 부분은 다른 물체가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둠이 정말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누워있는 그 모습에 따라서 침대에 주름이 지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하얀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그 외에 주름 지은 부분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등도 살살살살. 저는 지금 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굵기가 일정하게 나오죠. 연필은 굵기를 강약을 조절하기가 되게 편한데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그림으로 하기에는 연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또 트레이싱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 펜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의 방향을 다르게 해서 동글동글 돌아가는 각도로 계속 돌려주면 됩니다. 엉덩이에 빛을 받는 부분도 여기 엉치뼈가 있는 부분을 빼고 돌아가면서 360도 회전시키듯이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펜그림은 시원시원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한 번씩 따라 그려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섬세한 부분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빨리 뭔가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 배우고 싶다 하기에는 펜그림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효과가 있겠죠. 이쪽 엉덩이보다 이쪽 엉덩이는 이 위의 엉덩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둠을 표현합니다. 이쪽도 이쪽 엉덩이와 마찬가지로 빛이 이렇게 흐름을 갖고 있고 아래쪽에도 윗부분에 이렇게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둥글둥글 어깨랑 뼈를 넘겨주면서 표현을 합니다. 침대 시트를 표현할 때는 대부분 여기에 지평선처럼 어딘가에 침대가 끝나는 부분과 뒤에 배경의 어둠 속이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경계를 조금은 해줘야지만 이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바닥이다 라는 거를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선에 먼저 그리면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침대 시트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을 하고요. 몸보다는 더 곡선이 아니라 직선도 약간씩 들어가죠. 왜냐하면 주름이 잡히고 빳빳한 천일수록 더욱더 직선이 조금씩은 쓰이겠죠. 침대 시트에 주름이 잡는 거 방향을 보시고, 몸은 이런 곡선을 사용할 수 없다면 여기는 좀 자유로운 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몸이 아니기 때문에 즉흥적인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선 바깥에는 대략적인
휘날리는 선을 써도 정형화된 몸에 비해서 재미난 구성은 될 수 있어요. 특히 바깥 배경에서 그걸 더 느낄 수 있죠.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는 연하고 그 다음에 점점 진하게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더 어둠을 표현했고, 여기는 표현이 선이 굉장히 강렬하죠. 여기는 좀 굵기까지도 하고요. 여기는 좀 흐리고 파나 애칭 같은 포인트로 있죠. 여긴 아주 강렬하게 격정적인 낭만주의의 표현이죠. 격정적인 표현하고, 펜은 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겹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을 여러 번 겹쳐서 강약은 어차피 조절해봤자 같은 굵기와 같은 세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겹치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촘촘하게 하고 많이 겹치면 더 어두워 보이겠죠? 강렬해 보이기도 하고요. 가운데 어둠이 쑥 들어가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을 강렬하게. 얼굴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더 어둡게 하면 되겠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은 조금 흐리게, 같은 방향의 선만 사용하면 그림이 밋밋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는 약간 힘을 빼서 약간 갈피를 표현하면은 뚜렷한 선이라기보다 약간 나오다 말다 하는 선이 조금씩은 나오죠. 그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주인공의 몸은 더 많이 나눠서 선을 더 섬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항상 다른 물체와 만나는 부분에 부딪히는 부분을 더 섬세하게 해주면 그 물체의 존재감이 더 드러나죠. 그 명암으로 인해서요. 인체는 우리가 많이 접하고 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가 굉장히 판단이 빨리 나는 장르예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기를 원하고,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인물들은 동적인 인물들이잖아요. 이렇게 정적으로 누워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모델의 사진, 그림 그런 걸로 표현을 해본다면 인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이 그림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고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체의 뼈, 근육, 등 모습을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예시의 작품이 되겠죠? 머리카락은 길면은 그걸 하나로 이어서 쭉 긴 머리카락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짧은 머리는 터치가 가다가 끊기겠지만 긴 머리카락은 웨이브를 그리면서 그 굴곡을 다 표현하면 좋고요. 그리고 몸은 하얀 살색인 반면에 머리카락은 금발이 아닌 이상 검은 부분이니까 머리카락을 더 강조해서 그리면은 더 어두운 표현이 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한번 떼어볼까요? 어떤가요? 파란색으로 해서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트레싱지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종이의 형태를 꼼꼼하게 그린 후에 연필로 천천히 꼼꼼하게 표현을 해서 세부적인 몸을 완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업으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우리가 명화를 그릴 때 항상 원기둥, 뿔, 구후, 육면체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림을 그릴 때 명암을 잘 파악하는 방법을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